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시험 발사체가 오늘 오후 발사됩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75톤급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건데 성공 여부에 과학계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황사가 더해지면서 어제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부터 해소되겠지만 당분간 대기 정체가 이어질 때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을 전망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만난 두 나라 대표들은 기후 문제가 양국 공통의 시급한 현안이라며 인적 교류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1년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발사체에 쓰일 75톤급 엔진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가 오늘 오후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의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네, 75톤급 엔진 시험 발사체 오늘 발사 예정인데요. 현재 준비 상황 어떤가요? 네, 나로 우주센터는 시험 발사체 발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체는 어제 오전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겨져 발사대에 장착한 뒤 기립과 점검을 마쳤습니다. 또 앞서 진행된 발사 예행 연습도 특이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4시쯤 발사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나로 우주센터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엔진 부품 이상으로 발사가 한 차례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발사 예행 연습에 대한 분석 결과와 기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사 시각을 결정합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 부품 이상이나 기상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일부터 12월 사이 발사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네, 오늘 꼭 성공해야겠네요. 그런데 이 시험 발사체라고 하면 시험적으로 발사해보는 물체라는 건데 2021년에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시험 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의 절반 정도 크기로 75톤급 엔진 한 기로 구성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1단과 2단에 75톤급 엔진 4개와 1개, 3단에 7톤급 엔진 1개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인 75톤급 엔진 한 개를 본 발사에 앞서 시험적으로 쏘아올리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143초 동안 엔진이 안정적으로 연소하는 겁니다. 발사 뒤 160초 뒤 고도 100km를 넘어 약 600초 뒤에 제주도와 오키나와 공해상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네, 결국 오늘 발사는 궁극적으로 2021년에 한국형 발사체를 위한 건데요. 그럼 이번 75톤급 엔진 시험 발사체의 발사 의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험 발사체 발사가 성공한다고 해서 한국형 발사체 발사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간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면 75톤급 엔진 성능을 검증하는 것 자체가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의미가 크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나로 발사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엔진을 썼지만 이번 발사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갖은 논란과 독자 기술로는 첫 발사라는 한계를 딛고 시험 발사체가 발사에 성공할지 과학계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가을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는 가을 황사가 관측되면서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장막을 친 듯 도심 전체가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가운데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초미세먼지가 증가한 겁니다. 여기에 중국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 중 일부가 유입되면서 비교적 입자가 큰 미세먼지까지 짙어졌습니다. 백령도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도 오후 늦게부터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탁한 공기에 스모그와 황사까지 더해지자 시민들은 외출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스모그에 황사까지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써도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서울은 오후 한때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에서 4배 높은 9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입자가 작아 호흡기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도 62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6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특히 경기와 전북, 충청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야외 수업을 금지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대기 정체 현상과 그리고 황사를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치솟았고요. 대체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에 비교적 청정한 북풍에 밀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돼 서풍이 불거나 대기 정체가 이어질 때마다 또다시 미세먼지의 공습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내년 2월까지 약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75%에서 85%라고 예상했습니다. WMO는 이번에 예상되는 엘니뇨는 2015년에서 2016년 발생했던 엘니뇨만큼 강력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강수와 기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니뇨는 페루와 칠레에 연한 적도 부근 태평양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가뭄과 홍수 등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WMO는 이번 엘니뇨가 자체로는 강력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변화와 맞물려 내년 지구의 평균 기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16년 당시에 연초까지 이어졌던 엘니뇨는 그해 고온 현상을 유발해 유럽이 심각한 가뭄을 겪기도 했습니다. WMO의 전망 자료는 미국 기후예측센터와 협력해 전 세계 기상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지역 단체장들이 베이징에서 만나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도 두 나라의 지방정부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대구, 제주 등 7개 시도지사가, 중국에서는 베이징시와 랴오닝성 등 10개 시와 성 지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인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한중 양국 지방정부의 공동대처가 아니면 넘을 수 없는 험한 산이기도 합니다. 为两国地方政府携手走进新时代创造更多的合作机遇。 참석자들은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지방정부 대표단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기후 문제가 한중 양국 공통의 시급한 현안이 됐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오후에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를 만났습니다. 리 총리는 두 나라 인적 교류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은 지방정부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앞으로 더욱 자주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김승재입니다. 올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연구자 6,000명 가운데 국내 과학자 53명이 선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70% 증가한 숫자입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올 한 해 과학기술 분야 논문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 논문을 기준으로 연구자 6,000명을 선정해 매년 발표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국내 과학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서울대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과학기술원 7명, 고려대와 한국과학기술원 각각 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암 치료는 물론 항만의 컨테이너 검사 등에는 방사선이 나오는 고주파 가속기가 사용됩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고주파 가속기의 핵심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항만에서 컨테이너 검사에 사용되는 고주파 가속기. 가속기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물체에 투과시켜 내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 등 고주파 가속기의 활용 범위는 산업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고주파 가속기는 미국 등 일부 국가가 기술을 독점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선진국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고주파 가속기 핵심 장치인 고체 소자 전원 장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모듈레이터와 다르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펄스의 파형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고 하나는 마그네트론 특성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속기는 전압의 파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원 케이블을 바꾸든가 내부 장치를 교체해야 하지만 이 장치는 컴퓨터 조작만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고체 소자 전원 장치의 국산화 성공은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고주파 발생 장치를 구성하는 마그네트론의 파장 크기와 형태를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어 양질의 고주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검색기용 가속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금속 제품을 생산 단계에서 내부 검사하는 기술의 가속기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됩니다. 고주파 가속기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이번 성과는 특허 등록과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이 교육에 도움된다고 말했지만 막상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는 부모는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바른 ICT 연구소가 만 12개월에서 6살 자녀를 둔 부모 602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사용에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나라는 질문에 57%가 그런 편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 가운데 교육 애플리케이션이 차지하는 비율은 7.8%에 그쳤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이 82%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장난감 소개나 놀이 영상, 만화, 노래와 율동이 98%에 달했습니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이 지닌 교육적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모가 함께 감상하면서 아이와 소통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커피숍 등에서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종이 빨대나 개인 물통인 텀블러를 쓰는 사람은 여전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는 1,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매장 내 사용이 일부 금지된 일회용 컵 이용자는 17%에 그쳤지만 규제 대상에서 빠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는 사람은 61%를 넘었습니다. 또 음료를 외부로 가지고 가는 소비자 92.5%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을 이용했고 텀블러 이용자는 7.5%에 그쳤습니다.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쓰는 이유는 습관이 됐고 대안 빨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텀블러는 휴대하기 어렵고 씻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쓰지 않는다고 주로 답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플라스틱 빨대 규제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업체들에는 다회용품 사용 시 혜택 제공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2022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현재 36%에서 63%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독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가지 방안을 현지 시각 27일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용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기업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독일 정부는 또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바다로 배출하는 10개 강을 청소하기 위한 기부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나로 발사 이후 5년 만의 도전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시험 발사체가 창공을 멋지게 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투데이에서는 프랑스 와인의 맛을 결정하는 요소, 즉 빈티지가 무엇인지와 우리나라에서의 의료용 대마의 사용이 합법화된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